안녕하세요, 여리여리TV입니다. 오늘은 티구안 주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제가 몰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을 하는데 유선만 지원을 합니다. 18년도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무선 카플레이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카플레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글맵이 없으면 어딜 잘 돌아다닐 수 없어요.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요렇게 저희 그 2세대 티구안은 좀 각진 스타일인데, 구형 티구안은 이제 그 테일램프 보면 동글동글하잖아요. 예, 일단 구형 티구안도 제가 조금씩 몰아본 적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독일 차들이 주행 특성이 조금 단단한 편이었어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의외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탔었던 뭐 X6도 그렇게 뭐 부드러운 편은 아니었죠. 5 시리즈도 마찬가지였고 6 시리즈도 마찬가지였고, 티구안 2세대는 한국 차량으로 의심이 들 정도로 부들부들해요. 예, 서스펜션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행 감각도 뭐 이렇게 좀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지니까 좀 칼 같은 핸들링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스피드를 많이 즐기거나, 뭐 고속도로에서는 뭐 100km 이렇게 달리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여기도 이제 외국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빨리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딱딱한 서스펜션보다는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오히려 좋다고 느껴지고, 여기서 한 100여 km 정도 뭐 떨어진 몬테이레이 쪽에 갈 때도 다녀보면 그렇게 뭐 고속 주행 성능이 불안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BMW처럼 노면을 꽉 잡아주거나 뭐 진짜 뭐 기차 레일처럼 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고속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몰랑몰랑 하면은 고속 주행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저 몬테레이도 뭐 거의 주말마다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뭐 불편함 없이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솔린 1.4 터보, 어떻게 보면 이 덩치에는 작은 엔진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 뭐 MGA 2세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1세대가 이제 티구안 1세대였고 2세대가 이제 티구안 2세대인데, 그냥 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서민의 포르쉐로 불리는 골프라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 골프라는 차량을 딱 늘려놓은 거예요. 차량에 있는 엔진도 똑같아요. 1.4 터보 엔진이고, 힘은 조금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넘치지는 않아요. 힘이 막 넘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 R처럼 뭐 200마력이 넘어가는 그런 엔진이 아닙니다. 요 엔진의 이제 제원은 150마력에 23토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하죠. 평범한데 제가 보기에 이 세팅이 지극히 그냥 시내 주행, 일상 영역에서 만족할 정도의 세팅이라서 지금 제가 지금 외국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로는 좀 충분한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기가 또 멕시코지 않습니까? 제가 뭐 급하게 추월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저도 목숨은 하나니까. 일단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다. 하지만 뭐 저도 뭐 200마력, 300마력대 차량들을 몰아봤었기 때문에 어떤 출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 150마력이 아니라 한 200마력이나 한 180마력 정도만 됐어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난합니다. 주행 감각이 딱히 특출나진 않아요. 폴스바겐 차를 보면서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해서 다니는 차는 볼kswagen 차 지금 티구안이 처음인데, 잠시 뭐 탔었던 뭐 골프 이런 차들을 타다가 보니까 너무 좀 무난해요. 독일의 토요타라고 해야 되나? 예, 기존에 뭐 제가 탔었던 BMW를 뭐 독일의 혼다라고 스포츠성이 좀 가미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차량은 독일의 토요타처럼 무난합니다. 예. 인테리어 디자인도 무난하고요. 굉장히 튀고 뭐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쫓는 건 아니지만, 5년 뒤에 뭐 2년 뒤에 뭐 이렇게 몇 년 뒤에 봐도 쉽게 질리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네. 지금 속도가 이제 한 90km 정도예요. 조용합니다. 기어 시프트를 밑으로 하나 당기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 좀 RPM을 굉장히 높게 써요. 원래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6단 DCT니까 최고단이 6단이잖아요. 한 90km, 100km 되면 6단에서 이제 1800, 1700 이렇게 그 RPM이 걸리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6단에서 바로 S로 바뀌거든요. S4 4단으로 바뀌고 RPM을 바로 3000까지 올립니다. 조금 더 이제 기민한 민첩한 드라이빙을 보이죠. 대신 이제 연비가 낮아진다는 거. 개인적으로 제가 타보고 굉장히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승차감이 뭐 딱딱하지 않고 몰랑몰랑해서 부드러워서 좋았다.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연비가 좋습니다. 네. 이게 별 기대 안 하고 탔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출퇴근 거리가 한 15km, 왕복가 한 30km 되죠. 하는데 그냥 타도 한 15km, 이런 가다 서다 하는, 여기도 아침에는 차가 밀리거든요. 가다 서다 하는 이제 도로예요. 그래도 저녁 때는 차량이 많이 밀리는데, 그 도로에서 제가 조금 천천히 달리고, 이 차량에만 있는지 제타 1.4 엔진이 똑같은 동일한 기능이 있겠죠. 저희가 보면 이제 4기통 1.4 터보인데 휴지 기능이 있어요. 휴지 기능. 네, 그 화장실에 쓰는 휴지 말고 휴지,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악셀을 거의 한 10% 20%까지 이제 작게 밟고 있으면 2실린더 모드, 그러니까 4기통 중에 4실린더 중에 2개만 쓰는 기능이 있어요. 그때 순간 연비가 보면 뭐 40km, 50km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수치적인 것 같고, 제가 그 말씀드린 4개의 실린더 중에 2개만 사용하는 휴지 기능이 있는 2실린더 모드를 적극 활용했어요. 20km, 21km,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제가 몬테레이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제가 그 크루즈 컨트롤로 90km를 걸어놓고 쭉 달려보니까 평지 기준으로 쭉 달렸을 때 25km까지, 예, 리터당 25km까지 찍어봤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르막 내리막 제가 뭐 120km, 110km 이렇게 쭉 달리면은 17km에서 한 18km 정도, 예, 고속 주행 연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뭐 폴크스바겐, 폭스바겐, 뭐 볼스바겐, 뭐 폴크스바겐 여러 가지 있고, 저도 독일어로 정확히 모르지만 국민차라고 하잖아요. 예. 참 무난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기능들의 기본적인 에버레이지가 이제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만족감을 굉장히 참 많이 주는 차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는 조금 더 올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 튀는 걸 좋아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볼kswagen은 굉장히 무난하고 전체적인 사람들한테 다 이게 이제 다 어필할 수 있는, 예, 평균 이상의 좀 노멀하죠. 노멀인데 이제 그 노멀함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슈퍼 노멀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본기에 굉장히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로 상황이 그래 좋지 않아서 계속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여타 다른 고급차,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프리미엄급 세단이 아니잖아요. 뭐 SUV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무난하다. 예. 참 이 차는 그냥 무난하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차량 같습니다.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단점이 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차량의 단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잠시라도 이제 그 DSG 더블 클러치 있잖아요. 예, 우린 DCT라 그러죠. 예, 더블 클러치 차량을 운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다고 표현하면은, 익숙하다기보다는 몇 번 접해봐서 알죠. 왜 이런지. 예, 좀 독특한 것들이 있죠. 예, 그 볼kswagen에서 이제 더블 클러치를 처음 만들었나? 볼kswagen에서 더블 클러치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정지했다가 저기 출발했다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조건, 그리고 언덕에서 이렇게 재출발을 했을 때 여타 토크 컨버터를 쓰는 차량과 다르게 조금 물렁거림이 있어요.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크게 뭐 말도 안 되게 차가 밀려서 뒷차를 받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힘이 탁 안 붙는 쪽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주행 중에 이렇게 기어가 변속이 되잖아요. 정말 빨리 변속이 돼요. 여기 뭐 볼kswagen 동호회에서 말로 하는 그런 뭐 채찍이 움직이듯이 탁탁탁 변속이 되는데, 저도 여기 보면 패들이 있거든요. 거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패들이 있어요. 이 차량에서 패들을 왜 쓸 일이 있나 라고 생각도 좀 의아하긴 한데, 이 패들로 이렇게 지금 수동이거든요. 수동을 해보면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조금은 이 엔진에, 이 정도 출력에는 조금 과한 트랜스미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신형 티구안은 2.0 TSI 가솔린의 토크 컨버터를 쓰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변속기는 좋다. 하지만 이 DSG의 조금 그런 이질감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들? 아니면 여자들한테는, 여자 운전자,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볼kswagen의 이제 티구안이 지금 2세대가 넘어서 지금 3세대가 됐나? 풀체인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티구안이 들어오면서 뭐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인지 몇 달 동안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수입차 판매 1위에서 올랐던 적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700만 대 이상 판매된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차량으로 알 수가 있죠. 뭐 스테디셀러 정도로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티구안,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타봤네요. 2달 정도 타고 있는데 종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구안 1.4 차량은 전 세계에서도 700만 대 이상 팔린 굉장히 스테디셀러인 볼kswagen의 대표 SUV 차량입니다. 5인승은 이제 컴팩트 SUV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은 5인승에 비해서 2열 거주성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차량 활용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저 혼자 이렇게 운행하기에는 조금 차량이 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태우고 뭐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짐을 많이 실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티구안 5인승보다 올스페이스 7인승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주행 성능은 부드럽습니다.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서스펜션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휘청대는 핸들링은 또 아닙니다.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핸들링하고 서스펜션 능력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연비도 정속 주행했을 때 20km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 차량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인 DSG 미션, DSG 미션이 조금 이 차량에 비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DSG 미션은 어떤 꿀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난하다? DSG 미션 말고 조금 이렇게 눈에 튀는 걸 좋아하시거나 좀 최신 트렌드의 차량을 보신다면 조금 차량이 심심할 수도 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독일에서 만드는 도요타처럼 조금 심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기는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차량을 산다면 원체 선택지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멕시코에서 차량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 티구안이라는 차량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연식 변경이나 많은 할인이 있을 때 티구안 차량을 구매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티구안 차량을 산다면 디젤보다는 가솔린, 저는 이제 다니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가솔린 차량 2.0 TSI 모델 그리고 7인승인 올스페이스 모델로 선택해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무난무난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큰 단점이 없는, 오히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했던 자동차 리뷰라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란 지역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 장비들도 원체 장비들도 거의 없지만 장비들도 안 가져온 상태고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동차 리뷰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밌게 보시고 하셨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좋은 차량으로 차를 제가 바꿀 수도 있겠죠. 한국에 들어가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바꾸거나 한다면은 다른 더 좋은 차량 리뷰로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